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UX랩에서 스위치온이라는 프로젝트를, 메타랩에서 프레임 바라보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김지수입니다. 저는 본가가 진주예요.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고 진주에 갈 때마다 동네가 점점 죽어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옛날엔 항상 학교 마치고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던 즐거운 추억이 많은 애틋한 곳인데 점점 쇠퇴되는 모습을 보니 아쉬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이유가 우선적으로 발생해서 지역이 쇠퇴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에 띄는 문제가 빈집이랑 빈 상가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외관상 노후화되고 인프라도 점차 다른 동네로 옮겨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이 동네에 새로운 의미나 가치를 불어넣어줄 방법이 없으려나 하던 막연한 생각이 졸업 전시 주제로 이어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형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비수기, 즉 공백이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공백이 없는 일상의 스위치, 워케이션으로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고자 했어요. 관계 인구가 거주하는 인구랑 이제 관광하는 인구 그 사이의 인구들인데 지역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말해요. 저희는 스위치존이 일상이 지루하고 건태로울 때 언제나 마음 편히 떠나와서 리프레시의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래요. 지역 주민까지도 스위치존으로 유입시켜서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하였고 과정이 반복된다면 지역도 활성화가 될 거라 믿어요. 전라남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워케이션을 직접 체험해보러 여수에 다녀왔었는데 여수하면 밤바다잖아요. 반짝거리던 불빛이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정작 빈집이라는 곳에는 불빛이 들어올 일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빈집으로 워케이션을 떠나오는 우리가 빈집을 밝히는 하나의 불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과 워케이셔너가 함께 모여서 여러 개의 불빛이 되면 그건 곧 지역을 밝히는 불빛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여서 불빛을 메인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네, 대부분 과제를 잡고 앉아있으면 진행이 되는데 메타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딱 이거다 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제도 핸드폰을 하다가 문득 이미지가 내 일상의 많은 절차들을 간소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미지가 있다면 만져보지 않았지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그 사건을 겪지 않았지만 뉴스를 통해서 목격자가 될 수 있어요. 직접 만져보지 않았지만 이미지를 본다는 행위만으로 만져보았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이 저희 프로젝트의 물꼬를 터주었고 그 시작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인 핸드폰 하기였어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많은 감각들이 시각으로 대체되고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할 때 시각에 대한 의존도가 극대화되고 있어요. 100만큼의 현실 중에서 이제 1만큼의 이미지를 보고도 100만큼을 모두 경험했다고 착각하죠. 그 결과 우리가 이미지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과정이 점차 플랫해져 갔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사진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실 100과 이미지 1 사이에는 언제나 프레임이 존재해요. 그치만 우리는 프레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따라서 저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식을 틀 안으로 가두던 프레임을 계속해서 드러내고자 하였고 프레임 너머에 다양한 이야기가 제시되면서 프레임이 얼마나 나약하게 붕괴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사실 졸준이에 제 동기들이 많은데 휴학 시기도 엇갈렸고 반도 달랐어서 함께한 시간들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동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친구들의 매력을 모르고 졸업했더라면 나는 정말 1학번 헛다녔다 할 정도로 너무 좋은 사람들이었고 너무 소중했던 순간들이었어요. 힘든 순간도 되게 많았지만 그 덕에 이 친구들이랑 그리고 다른 졸준이 친구들이랑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인터뷰를 빌미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특히 함께 DP팀 진행해주신 28살 이상진 아저씨께 무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끝점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점 앞에 놓인 소중한 졸업 동기들을 지금도 앞으로도 진심을 가득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부끄럽다. 안녕하세요. 저는 빨리 자유로운 도비가 되고 싶은 졸전러
18학번 박현지입니다. 메타랩에서 From On Mark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UX랩에서는 사이클로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졸준이에서는 디자인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메타는 MML 연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원하는 답을 얻으셨나요? 저희는 주제를 2학기 개강 후에 바꿔서 확정을 하게 됐는데요. 방학 동안에 게으름을 좀 피우기도 했지만 머리를 싸매고 나름 열심히 고민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학기 때 진행했던 주제가 영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2학기 개강 직전에 팀원이랑 회의를 했는데 책상에 이렇게 놓여있던 반창고가 눈에 들어왔었고 그 반창고를 우연히 봤는데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지금의 프로젝트를 후루룩 뚝딱 진행하게 됐어요. 바꾼 컨셉이 제가 원하던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고민하던 것보다는 더 재밌게 할 수 있었고 좀 더 좋은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방향이 정해지니까 그 이후에 선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비교적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메타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공 영화가 의도대로 가는 데에게 기존의 관념을 낙점. 아직 전시 오픈 전이기도 하고 제가 말했던 그 기준을 따랐을 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람객들이 저희 작품을 보고 이게 흉터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이런 발상도 할 수 있구나, 이거 재밌다, 결과물 귀엽다, 예쁘다 랑 같은 생각이나 반응을 보인다면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정회 때 그리고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비슷한 반응을 해주긴 했는데 다수의 관람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고요. 관람객의 시선도 시선이지만 제가 갖고 싶었던 결과물을 얻게 된 것 같아서 그걸로도 어느 정도 만족스럽습니다. 끝까지 3학년 때는 UX 수업을 되게 좋아하고 꽤 즐겁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UX 괜히 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도 UX 하지 말라고 하고 다니는데 4년간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정말 많은 걸 느끼고 배웠던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업 외적으로도 스스로에 대한 고찰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오긴 와서 다행이다 싶고 앞으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그 과정에서의 고통은 적고 결과에서의 성취감은 크게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번아웃을 회복하기 위해서 팀원과 함께 여행을 계획했던 것들도 들어주셨습니다. 사실은 여행을 여름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방학인데도 과제가 끊이지 않고 방학 같지 않은 방학이라서 뭔가 마음 놓고 여행을 다녀오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번아웃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2학기까지 좀 이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각성했다가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각성하고 좀 그런 구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사정에도 통과했고 이제 정말 전시가 코앞으로 다가와서 지금 각성 상태인 것 같고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좋은 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디자인이라고 계시는데 맡은 업무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저는 이제 디자인 팀장으로서 졸업 전시의 전반적인 그래픽 아이덴티티 제작 업무를 지휘하고 포스터와 굿즈를 비롯한 출력물의 제작 및 관리 감독을 진행했고요. 구체적으로는 디자인 팀 내에서도 분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맡아서 작업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 포스터입니다. 아무래도 이 포스터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졸전러 분들도 전시 홍보하실 때 업로드 해주시고 하셔서 그러니까 물론 아이덴티티는 모두와 의논해서 함께 만든 거지만 포스터만 놓고 봤을 때 제가 만든 작업물이 이렇게 널리 사용되고 게시되고 하는 게 기분이 굉장히 묘하고 좋았습니다. 뿌듯했습니다. 디자인팀의 업무량이 꽤 많은 편에 속해서 막 굿즈도 그렇고 가벽도 그렇고 뭐 출력물들도 그렇고 많아서 다행히도 우리 총괄팀과 홍보팀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졸준이 분들이 아직 험난한 일정이 남았지만
저희 모두 힘내서 잘 마무리해봐요.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온 프로젝트와 메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닷닷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졸업준비위원회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안지민이라고 합니다. 네.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영감을 줬다는 한마디나 상황이 있을까요? 공간 같은 경우에 교수님께서 이제 좋아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주제를 좀 정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좀 스스로 느끼기에 살짝 하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막막했었는데, 또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 내가 이런 것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뭔가 이것저것 낙서를 하면서 과제를 해보다가, 끄적이면서 낙서하는 것도 좋아하는 분야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계기로 끄적임을 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정말 많이 수정을 했었는데 이제 팀원인 진이랑 교수님 두 분 모두 제주도에서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느꼈던 제주라는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서울에서 느꼈던 삭막함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던 중에 고향에서 서울로 넘어온 사람들이 느꼈을 고독함이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제대로 느껴보진 못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심 속에서 외로움이나 고독한 감정을 느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심 속의 외로움을 지하철 내부에서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주제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고독함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도시 외로움이나 고독함은 어떤 레벨로? 사실 저는 도심 속의 외로움보다는 이제 간혹 뭔가 터놓고 누군가한테 뭔가 얘기를 하거나 깊은 속마음 같은 거를 좀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털어놓을 수 없다고 느낄 때 좀 외로운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도심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고독함이랑 제가 느끼는 외로운 감정이 결이 살짝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저희끼리 다시 좀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도심 속의 외로움을 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터놓고 얘기하고 뭔가 기댈 수가 없는 상태라고 다시 재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공간의 주제 중 진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진이란 뭔가 스스로 창작부터 제작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책 등이 없는 소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진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외국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진이라는 문화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생소한 단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 뭐 A4 용지 같은 거를 이렇게 자르고 접어서 만든 작은 책 같은 것도 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쉽게 되게 많이 접해왔지만 이 단어와 뭔가 문화에 대해서는 좀 어색하고 잘 모르는 만큼 사람들한테 이 문화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좀 보여주고 소개하고 싶어요. 주제를 정하는 도중에 하찮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찮은 것에서 비롯된 신선하고 재밌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 하찮고 작은 것들이 때로는 뭔가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 또 임팩트를 뭔가 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아직은 제가 하찮은 것들로 공간을 기획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겁이 좀 나더라고요. 사실 이제 개개인마다 하찮은 것에 대한 기준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뭔가 제가 생각하는 하찮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일단은 끄적임이라는 행위 자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초반에는 뭔가 별거 아닌 그냥 낙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시를 보시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어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전달됐으면 하는 부분이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공간의 경우에는 이제 관람객들이 끄적이는 행위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작은 낙서들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결하고 또 고민하고 무의식적인 자신의 생각 같은 거를 적는 뭔가 특별한 행위로 다시 생각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일상 속에서 그저 스쳐 지나왔던 다양한 끄적임 같은 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문화인 진을 통해서 특별한 자신만의 하나뿐인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담아내고 또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공간 내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약간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시끄러운 도심 속에서 각자가 어떤 고독이나 외로움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좀 개개인의 경험 같은 거에 빗대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지하철 내부에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이런 고독과 외로움을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풀어갔던 사람들과 이제 기대고 소통하고 좀 눈을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전시에서 관람을 하시고 또 공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졸전이 제 얘기가 되지 않고 평생 남의 얘기만 될 줄 알았는데 어느덧 제가 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졸업준비위원회도 함께 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진이랑은 메타 디자인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홍보팀에서도 함께 일을 했는데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졸준이 사람들 모두 다들 일이 많고 바쁘고 정신 없었지만 다 같이 화이팅하고 으쌰으쌰 하는 모습들이 정말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았어요. 다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최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멤버들이라면 제가 많이 다시 돌아가도 졸준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함께 졸전하시는 모든 분들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에요. 끝이야. 끝났어. 안녕하세요. 퓨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XY 프로젝트 그리고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모노타입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퓨처의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면서 과연 그 새로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계속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많은 디자이너들이 새롭고 멋진 것들을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시 스타일링하는 것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물의 겉모습보다 이제 속성, 그러니까 그렇게 쓰이도록 의도된 목적을 살짝 수정해 봄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간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주변에 너댓 명 친구들과 함께 쿠아라는 비정기 와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날 잡고 이제 샤블리라고 하는 와인 3병과 그냥 평범한 샤도네이라 1병 사서 나름 재밌게 막 블라인드 테이스팅도 하고 놀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그 와인들 간의 소소하고 세심한 차이를 구별해 보려고 하면서 정말 즐거운 경험이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와인들을 구별을 할 때보다 굉장히 비슷한 와인들 간의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고 또 인식해 보려 애쓰는 순간을 개인적으로 더 흥미롭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미세하고 어려운 차이일지라도 그 차이는 엄연히 그곳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제껏 뭉그리거나 외면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과 그런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체감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것이 주제 선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스타일에 대한 고민이 컸고 지금 시점에서 사실 가장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외형이 아닌 내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디자인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시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부모님 댁에 선반에 10년 동안 놓여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일상적인 사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은 어딘가 애매한 지점에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서 되게 붕 떠 있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설득력을 많이 가지지 못하겠구나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디자이너로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타이틀 정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타이틀이라는 게 결국 프로젝트의 첫인상이고 주제나 테마를 한 번에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장 진지하게 생각했던 후보 중에 하나가 이 여우와 심포도였는데 이 타이틀도 결국 그런 고민들이 힘들어서 차라리 가볍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단 한 종류, 단일형의 의미를 강조하는 모노타입이라는 타이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타이틀 디자인을 가장 매력 포인트로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 이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서체가 조합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모노타입이라는 인쇄용으로 분류되는 서체만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조합 같은 것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의 공간을 관통하고 있는 그 비슷한 것들의 나열간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시각적으로 잘 표현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준이를 하면서 사실 덕만 많이 본 것 같아서 같이 해준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번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는 사실 학번 차이 때문에 걱정도 좀 했었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정말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당연히 이제 DP팀을 혼자 했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 같이 해준 지수에게 특히 고맙고 이번 졸업 전시에서는 새로운 기획을 해보자고 여러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시도였기 때문에 순조롭지 않을 때도 있었고 할 수 없었던 것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전과 다른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출발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 전시는 이렇게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뭔가 중간중간 조금 더 이런 콘텐츠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시 부스 중간중간 꾸미는 디자인들도 졸준이가 일일이 시간과 정성을 써가면서 해준 부분들이 있고 총괄팀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또 도와주고 해주려고 하고 저 역시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이 배웠던 그런 위원회였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일이 많이 힘들고 책임감 때문에 고단하기도 하지만 정말 잘했다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졸전에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졸전은 그냥 졸업의 필수 요건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이번에 사정회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뭔가 재고 이런 거 없이 정말 그냥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들 그렇게 해서 정말 멋진 결과 내고 긍정적으로 많은 것들 그리고 재밌는 것들을 해내는 모습들에서 많이 배웠고 그런 것들로 느끼면서 저도 이제 중요하지 않아라고 하면서 적당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더욱 최선을 다해서 했었으면 진짜 더 좋았겠다. 그것도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의미가 생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졸업 전시를 잘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다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를 자꾸 쳐다보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디자인 다이얼로그 졸업 전시에서 퓨처랩의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 타임루스 컬렉션과 공간랩의 손으로 쓰여진 모든 것 사각사각을 진행한 졸준이 현장 이희규입니다. 반갑습니다. 퓨처의 경우 제가 타임루스 컬렉션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무조건적으로 집에 있는 모든 시계와 내비게이션 시계까지 항상 10분 빠르게 설정을 해놔요. 그래서 전 항상 10분 빠른 시계를 확인하고 10분 빠른 삶이라는 규칙을 지키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저와 같은 이러한 규칙을 담은 제품을 만들어 본다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생활 습관 속에서 수많은 규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규칙들을 조사하러 다녔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또 공간의 경우에는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한 주제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때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에 생각들을 직접 손으로 정리해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글로 쓰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제가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걸 잘하고 좋아한다는 거를 제대로 깨달았던 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중고등학생 때도 손으로 직접 무엇을 쓰는 거에 진심으로 행복을 느꼈고 꾸준히 일기나 플래너를 작성해 왔거든요.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나 과거를 회상했던 그 장면들이 손으로 쓰여진 모든 것, 그것들이 만나 이루는 아름다움이라는 저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우선 퓨처 타임루스 컬렉션은 저에게 평범했던 규칙이 남들에게 이런 규칙을 지켜? 라는 식으로 새롭게 다가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10분 빠른 삶을 살고 있지만 10분 느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이 어떤 형태로 풀렸는지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줄 몰랐던 규칙들을 가지고 시작된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관람객들도 전시 속에서 재미를 느끼셨으면 해요. 제가 그린 일러스트를 보면 마냥 진지하게만 못 볼걸요? 보셨나요? 들이 꼭 이쁘고 정갈한 글씨체로 쓰여진 기록물들만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서 제 글씨체를 봤을 때 모두가 다 이쁘다고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제 글씨체가 마음에 들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제 기록물들을 보면 그냥 모든 게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걸 적었던 그 순간과 이때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때 이렇게 무언가를 열심히 했었지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돼요. 기록물이 아름답고 이쁘게 생겼다기보다 그걸 떠오르게 하는 그 필체의 힘이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꼭 이쁜 글씨체가 아니어도 친구랑 쪽지로 나눴던 찢어진 종이만 봐도 그때의 몽글함이 떠오르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아직 기록 보관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번 계기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정말 손으로 쓰여진 모든 것들의 기록 왕이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겐 드레스룸이 있듯이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기록방이 있어요. 본인은 보물 1호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땐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도 기록물이 점점 쌓이다 보니 왜 보물 1호라고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순간순간에 기록해보고 나중에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행복할 거예요. 그게 손으로 쓰여진 것들의 힘이랍니다. 저의 공간 사각사각의 주제가 손으로 쓰여진 모든 것들이었고 제 손으로 모든 걸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부스를 보시면 스케치로 표현해서 저의 손맛을 살린 부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전시 준비 중반까지만 해도 퓨처랩의 타임루스 컬렉션까지 제 손글씨를 쓸 줄 몰랐어요. 제가 가장 잘하는 건 손으로 직접 하는 거였지만 공간 부스 자체가 제 손글씨로 이루어질 예정이었기 때문에 퓨처 부스까지 저의 손맛을 살려버리면 내 부스 2개가 너무 비슷비슷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딱 그때 이희주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희규만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요. 저는 그때 띵해지면서 스케치를 넣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 부스와 퓨처 부스도 저의 아이덴티티로서 하나의 기록물이 되어 먼 미래에 저에게 행복을 주겠죠? 벌써 행복해요. 아무래도 졸준위원장이다 보니까 모든 팀에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정 관리와 발주, 제휴사와의 연락, 회의 진행 등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팀들의 업무량도 많았지만 디자인팀의 업무량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굿즈는 저희 총괄팀이 맡아서 진행을 하고 모든 디자인팀과 홍보팀의 업무들을 다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냅니다. 저희 팀워크 장난 아니었어요. 사실 처음엔 많이 걱정도 되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좀 우울하긴 했어요. 근데 제 성격상 마냥 우울해 있는 타입이 아니라서 또 기록하며 생각 정리하고 그래서 학기 초에는 행복해지자라는 마인드로 맨날 네일클로버 그려진 것들만 사고 컨셉 잡으면서 혼자 마인드 세팅 장난 아니었어요. 저도 51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이끈다는 게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많은 응원을 해줘서 행복하게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전시 기간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디자인 다이얼로그 전시 참여한 모든 졸전러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잊지 못할 거예요. 기절이야 기절! 근데 조금 해봐. 다음 질문 넘겨봐. 보여, 잘 보여.
시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산업디자인학과 졸업전시에서 졸업준비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으면서 공간디자인 스튜디오, 메타디자인 스튜디오 졸업전시 진행하는 20학번 임선우입니다. 졸업전시 주제 선정에 있어서 많은 정성을 쏟으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줬던 혹은 한마디 아무래도 언제나 새로운 발상지는 일상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우리 전시를 보고 공감하길 원했기 때문에 일상 속 친근함에서 주제를 찾고자 했습니다. 공간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양한 범위로 잡아주었던 것이 저희 공간 주제의 발상지였는데요. 아이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장난스럽게 왜 아이폰은 카메라를 안 만들지? 역대 폰 기종들 필름으로 카메라 만들면은 되게 성공할 것 같은데 애플에 한번 제안해볼까? 라는 대화 내용이 저희 주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상 속 친근함에서 다가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것들에 집중해서 이를 특별하게 풀어나가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잡았던 감정이라는 주제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걸 구체화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는데 오히려 오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만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관심사랑 주제랑 딱 맞는 구체화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고 오늘까지의 멋진 전시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항상 순조롭지만 않았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시행착오에 대한 에피소드나 그런 지점이 있었으면 잘 저희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랑 조급한 마음이 맞물려서 내용이 막 뒤죽박죽 섞이고 혼란스러웠던 적이 초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한번 받았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모르게 살짝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주제를 돌아보면서 내용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었던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집안이 튼튼하지 않는 건물을 지어가다가 공 다 들이고 나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집안부터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게 좋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했던 선택이었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작품을 진행하다 보면 팀원이나 교수님과 불가피하게 마찰이 생기곤 하는데 그런 소통 중에 속상했거나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갈등 상황은 교수님이랑도 팀원이랑도 없었고 저희 의견 엄청 존중해 주시고 최선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교수님들과 너무 좋은 팀원 덕분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팀원은 어떻게 함께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프로젝트 초기에 좋은 팀을 만들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요? 지금 팀원을 같이 하고 있는 나연 언니는 언니도 공감하겠지만 사실 졸업전시 시작 전까지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팀원을 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이후부터 언니랑 저랑 둘 다 공간에 흥미가 있고 건축적인 것에 흥미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같이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었어요. 언니도 다행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줘서 4학년이 시작하기 전 겨울방학에 같이 만나서 맛있는 밥이랑 막걸리 먹었던 생각이 나네요. 그게 지금 제 인생 막걸리가 됐는데 아무튼 사실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한 건 본인 학위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들 열심히 하고 열정 가득한 사람들이니까 프로젝트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갈등 상황에서는 한 번 더 생각해서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프로젝트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걸 갈등 상황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의견을 맞춰나가고 본인의 마음을 피력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이 꼭 여러 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나 말투,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제 판단에는 나연 언니랑 저는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덕분에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 없이 잘 헤쳐나왔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졸업전시 프로젝트를 2개 다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안에는 많은 이야기나 디테일 저희 공간의 경우에는
전시인 만큼 체험적인 요소를 넣고자 하는데 관람객 분들께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즐겁게 이용하시다 보면 저희 주제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으실 거고 저희가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메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준비해둔 체험 포인트들을 통해서 전시를 방문하는 모두가 나라는 사람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운이 남는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타젠 프로젝트 전시되는 체험 포인트 공간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관람객들의 체험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 체험이 어떻게 나라는 사람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과연 평균이란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평균 외적인 것을 드러내서 재미난 질문책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제를 좀 더 친근하게 관람객분들에게 전달하고자 엄청 귀여운 장치를 하나 마련했는데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또 써보고 그려보면서 주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게 내가 어땠더라? 정말 평소에 진짜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네?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내가 평소 정말 흔하고 평균적인 것들에 맞춰서 살아왔던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저희의 의도가 성공했다고. 이제 1학기 지나고 2학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1학기 때 목표 삼았던 일이 무엇이고 그 목표는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요. 뭔가 내가 졸전이라고 하면서 엄청 떨던 겨울방학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신날이 왔다는 게 우선은 안 믿기고요. 그만큼 제가 여름방학은 후회 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공간 메타 전시 주제들을 디벨롭하면서 현재와 그리고 이제 졸업 전시가 다가왔을 때 미래에 내가 지치지 않도록 스스로 프레시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자 다짐했었고 방학 전에 했던 인터뷰에서도 이번에도 역시나 바쁘고 짧은 방학을 보낼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정말 그랬고요. 팀원인 나연 언니랑 학기 중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서든 비대면으로든 팀플을 했기 때문에 2학기가 딱 생각만큼만 힘들었던 것 같고 그것보다는 더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이 중국에서 교환학생 중이라 상하이도 한번 잠시 다녀왔고 1박씩 몇 번 친구들이랑 추억도 같이 보냈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스스로 프레시 해줄 수 있는 여행도 촘촘따리 좀 다녔고 주제도 잘 디벨롭 할 수 있었던 여름방학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소리. 그럼 뭐 아까 그 부분만 나중에 다시 졸준이를 마치며 지금 이거 해? 졸준이를 마치며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네. 처음에 위원장인 희규 언니한테 전화로 총무 맡아줄 수 있냐? 너 내 동료가 되라 식으로 전화 받던 때가 떠오르는데요. 처음에는 솔직히 총무? 졸준이에는 속할 수 있으면서 바쁠 때만 바쁘고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수락했고 수락하면서 언니 나 일 안 많게 해줘야 돼 하고 말했었는데 그때 저를 때리면서 말리고 싶을 만큼 위원장인 희규 언니가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해줘가지고 통괄팀으로서 더 많은 일을 도울 수 없어서 제가 미안한 감정도 좀 있고요. 그리고 희규 언니뿐만 아니라 부위원장인 고은이 그리고 DP팀, 홍보팀, 디자인팀 다 모두 성공적인 졸업 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가 초반에 상상했던 것보다 정말 일이 많았어요. 본인 작업할 시간도 빼고 없는 시간 2배로 들여가면서 잠도 못 자고 노력해왔던 걸 제가 그 누구보다 자세히 지켜봤고 또 심지어 올해 졸준이가 모두 좋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더 애틋하고 막 사랑스럽고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이 너무 많았고 졸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알게 되었고 또 친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나 졸준이 진짜 잘한 것 같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전해주고 싶습니다. 졸전 마치면서 드는 소감. 제가 많은 정성과 시간과 비용을 들인 졸전을 마치며 드는 생각은
후련하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후련하면서 좀 설레고 아쉽고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부전공 때문에 학교를 1년 더 다녀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졸업 전시를 마친다는 게 뭔가 사회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떨리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휴학 한 번 하지 않고 졸업 전시까지 달려왔던 거는 기회가 왔을 때 졸업이라는 거에 막혀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제가 또 오래 고민하고 선택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뭔가 제 미래가 좀 설레고 기대되기도 해서 졸전은 끝났지만 또 열심히 살면서 제 미래를 구성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졸전을 준비하면서 마주쳤던 여러 가지 일들은 제 추억 속에 행복하게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디자인 다이얼로그 졸업 전시 중 파칭이라는 서비스로 UX 랩과 미모션이라는 메타 랩을 진행하는 부졸준이 연장 한고은입니다. UX 주제 보호님과 진님의 색깔을 다르게 담아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색깔인지 어떤 부분에 강점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랑 제가 생각하는 진이는 일단 통통 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거보다는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는 걸 좋아하고 또 그걸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졸전에서 한번 놀아볼까 하는 생각에 정말 즐거운 걸로 주제를 잡아보자 했던 것 같습니다. UX 수업을 듣게 되면 엄청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UX 일단 이 서비스가 나오기 전까지 엄청난 리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또 대면 인터뷰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초반에 이제 엄청 오랫동안 리서치를 무겁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서 서비스에 대한 가닥이 이제 점점 잡히면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하면서 차별화되는 지점을 만들고 브랜딩을 하고 본격적으로 화면 디자인을 하면서 서비스가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 고민하는 시간을 계속 거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화면 디자인은 물론이고 영상, 프로토타입, 캐릭터 디자인, 브랜딩 등 이제 엄청난 과정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서비스 주제 자체는 되게 가벼워 보이지만 파칭은 결코 가볍게 탄생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메타 때 당시에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가능성이 무엇이었고 현재 이끌어내고 있는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근데 이때 방향성이 확실하게 있지는 않았는데 일단 영상이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무조건 결과물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꾸 제 프로젝트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해야 한다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막막하고 힘들었는데 일단 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그래서 관람객들이 내 부스에서 뭘 했으면 좋겠지? 이런 거를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더 내가 잘하는 쪽으로 잘 풀 수 있을까를 고민을 더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느낀 게 제가 단순히 밈이라는 소재에 빠져서 이걸 주제로 잡기는 했는데 이걸로 단순히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지는 않은 상태로 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이야기했던 거는 단순히 이제 밈이 인간의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 문장만 들었을 때는 너무 재밌는 주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두루뭉실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더 뾰족한 방향을 만들어야 무언가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앞단의 내용부터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겠다고 스스로 이제 답을 내려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한테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앞단 내용을 좀 더 다듬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객들이 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부스에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영상이 아니라 웹사이트 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너무 앞단에 고민하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도 바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완전히 아니요. 그때는 이제 모든 게 쉽게 풀릴 줄만 알았어요. 캐릭터 하나하나 디테일을 잡아야 되고 메인 컬러도 하루에 몇 번씩 바뀌고 이제 키치한데 귀엽고 또 너무 귀엽지만은 않고 약간의 쿨함도 있고 누가 봐도 예쁘다 이렇게 생각할 메인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랑 진이랑 디자인 다이얼로그 과정 사진 올린 거 보면은 이제 메인 화면 테스트 한 게 땅굴을 파거든요. 또 파칭이라는 이름이 한글인데 둘 다 받침이 있고 또 영어로 표기해서는 그 맛이 안 살고 또 이제 그 파칭이 날카롭기는 한데 이제 또 주제는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브랜딩을 할 때 비주얼적으로 이제 날카롭지만 친근함 이런 거를 조율을 하는데 시간을 또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방학 동안 무언가를 되게 많이 하긴 했는데 진도가 빠르게 나가지는 못했어요. 메타라는 과목이 정말 이 기본과 끊임없이 쌓아나가는 과정. 제가 이번에 혼자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생각이 많아요. 근데 이런저런 경우를 많이 떠올려서 막 펼쳐놓는데 이거를 잡아줄 팀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리가 안 되고 더 모르겠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좀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자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좀 더 강단 있게 해보자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뻗어나가는 생각을 잡아줄 팀원은 나다 하면서 제 프로젝트의 설득력을 높여보는 걸 목표로 가지치기를 해왔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나만의 정리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혼자 눈에 띄게 이렇다 할 작업은 진행을 많이 못했더라도 방학을 맞이할 때 뭔가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우울한 기분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실험을 하셨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학기 때 했던 걸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서 계속 생각을 다듬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 막막할 때는 주변에 메타 잘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다들 그럴 리가라는 반응이어가지고 아 모두 똑같구나 하면서 위안도 얻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한 번도 결과물로 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지금부터 공부를 하면 졸전 때 그럴싸한 결과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또 영상 편집하는 그런 영상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막 펼쳐놓은 것들도 다시 정리하고 빼고 더하고 혼자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해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해보자고 의지도 혼자 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한테 밈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그러면 이 결과물이 어쩌면 영상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밈과 감정 표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감정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밈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체험형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줄준이에서 부절준 연사를 맡고 계시는데 맡은 업무와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 제가 졸전을 그리고 졸준이를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건 저희가 처음 디자인 다이얼로그라는 타이틀이 확정이 되고 그걸 기획할 기획팀이 꾸려져서 이제 디자인 다이얼로그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까를 고민을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각자 한 명씩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제가 문장부호가 쓰이는 용법이랑 의미를 하나하나 좀 찾아보고 정리를 해서 우리 전시에도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제 그게 좀 잘 정리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고 너무 멋진 결과물로 완성이 돼가고 있어서 약간 이게 사실은 제일 인상 깊어요.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부졸준 위원장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했는데 졸준이 사람들이 다 너무 따뜻하고 위원장인 희규 언니가 든든함을 줘서 몸은 힘들어도 정신적으로는 행복한 졸준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더 열심히 불태워서 졸준이로서 멋진 전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해주신 분들 다 너무 고생하셨고 무엇보다 우리 졸준이 다들 너무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밈 하니까 행복할 때 하는 밈 하나 할게요. 잠시만. 잠시만. NG. 잠시만. 다시. 자, 잠시만. 와! 잠시만. 빨개지세요. 자, 행복할 때 하는 밈 하나 하겠습니다.
오예 시몬.